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항공역입니다. 1분기에도 이 항공사들이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 흐름 좋았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좀 보내면서 2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유가 뭔가요? 네, 목표 주가보다 더 궁금한 거는 앵커님은 여름 휴가 저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세요? 네. 돈 버시려고. 네, 맞아요. 네. 한 줄에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 자리를 네. 놓칠 수 없죠. 비슷한 심정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보니까 요즘 항공료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네. 비싸더라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항공료가 아니고,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 이게 일찍도 클릭하게 되면은 무슨 몇만 원대도 가고 맞아요. 그랬었던. 특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랬었죠. 그렇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요. 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항공 쪽에서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항공료가 코로나19 전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때 이제 큐가 계속 받쳐주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네. 보니까 지금 일단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나가야지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몰렸던 게 이제 지난 1분기였고 또 2분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과 저는 못 가지만 네. 휴가 시즌이에요. 성수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2분기, 3분기는 같이 실적에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렇게 네. 되면 실적이 그러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항공주를 볼 때 가장 많이 저희가 보는 거는 매크로 변수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네. 첫 번째가 환율이고 두 번째가 유가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외화로 렌트를 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계속 매달 이거 한 달에 똑같아요. 항공사들 똑같아요. 저희 자동차 할부내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로 되게 되면 덜 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수혜주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높은 유가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트유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또 항공사들이 쓰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네. 유가가 하락한 거는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270원대까지 내려왔죠. 거기다가 유가도 70달러대에서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항공주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이 네.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이 유가와 환율의 콤보 영향으로 지금 조금 항공주가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신 것 같은데요. 햄버거인가요? 콤보는 치킨에 주로 많이 죄송합니다. 나오잖아요. 예. 네. 자, 그런데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대한항공 리포트가 나왔지만 LCC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저가 항공주들이 1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 LCC 항공주들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빅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만큼 나와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는데 2분기는 안 좋을 거야.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게 피크아웃일 거야. 라고 해서 시장이 반응한 게 잘 나왔는데 거기가 고점이었었죠. 쭉 밀렸다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보니까 그렇다고 2분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기고 그런데 크게 안 빠지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네. 올라오는 기조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 매크로 지표들도 같이 맞아지고 이런 현상으로 보는데 또 하나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또 하나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함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아직 남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심사가 거의 지금 대한항공 회장님이시죠. 조원태 회장님은 뭘 포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뤄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잘 뉘앙스를 보게 되면 포기한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네요. 중요 노선들 아니면 네네. 좀 알짜 노선들이 약간 네. 좀 빠지게 되겠죠. 중장거리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럼 그런 쪽이 약간 또 이제 중거리 쪽에서는 아마 이런 LCC들이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약간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아마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피크아웃이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지만 네. 앞으로의 모멘텀이 없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금의 이 시점이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앞으로 쭉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쭉 가겠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의 가장 큰 특성은 매크로 지표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대한항공이 바닥에서 누가 요즘 대한항공사?
라고 했던 그런 쪽에서 거기서 주가가 움직이죠. 네. 근데 그게 사셨나 보죠? 아, 갑자기 네,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네. 사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잘 사셨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였던 게 환율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 그러고 보니까 유가도 괜찮네라고 해서 반응했던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반대로 그럼 유가가 또 급등한다든가 아니면 환율이 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다시 1,300원대로 올라온다든가 그럼 또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래도 안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 단기, 중단기 네, 쪽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럼 변수가 바뀌게 되면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샀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표정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의 그 번외로 이 바뀌는 매크로 지표들을 꼭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바라보고 계시는 항공주 섹터 내에 네. 최선호주를 좀 물어볼 시간인데요. 뭐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나마 아까 리포트에서는 뭐 대한항공 네. 지네요. 네. 근데 얘기한 거 또 얘기하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티웨이 항공. 오. 네. 왜냐면 1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큼 실적이 나왔던 회사에서 너무 잘 나왔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반응은 좀 위축됐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 그래도 남아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보니까 B737? 이게 뭐 항공기 이름인가 보네요. 네, B로 시작하니까 보잉이고 네. 에어버스면 A로 시작하겠죠. A130 뭐 이런 것들 오. 네, 한 30대 갖고 있답니다. 부자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갖고 있는 쪽에서 네. 지금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제 노리는 거는 약간 이제 서비스도 좀 바꿀 거고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좀 치사하죠. 그러니까 뭐 라면 하나에 4,000원, 3,000원 컵라면 하나에 받고 맞아요. 네, 이렇게 돼 네네. 있고 뭐 하나 해서 다 돈 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공감하시죠? 제가 이 단거리는 TA를 많이 타봤거든요. 다 돈 그러세요? 받고 팔더라고요. 근데 회사 입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을 줄인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오히려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돈을 내시라라고 네. 하는 건데 소비자는 짜증나지만 기업은 좋겠다 그러면 저는 그러네요. 이 주식을 사서 그 부가가치 수익을 네, 네. 내는 걸 즐겨야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것도 또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역할을 좀 할 게 더 많지 않나. 근데 LCC가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잘 나왔던 실적을 보고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티웨이 항공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부자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 왜 중장거리 노선 대한항공이 포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티웨이도 그러면은 좀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 건가요? 지난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 나왔던 IR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강을 좀 더 하겠다라는 쪽인데 이제 앞으로 이 결정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결정이 나면서 그때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또 티나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가장 큰 형님이 뭐 그냥 약간 좀 잘라가면서 네.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할게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슬며시 눈치껏. 들어가겠죠. 예, 그때 확인해보고 그러면 보강이 돼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그 부분도 함께 좀 저희가 눈치껏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퇴근 시간인가요? 네, 또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